정식 제대로 된 실력으로 제대로 평가를 하면은 잘릴 것들이 지금 이거 이제 준동하고 나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겁박해가지고 어떻게든 저 안 잘리고 지정치 계속 하겠다고 하는 계산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제가 박형준이하고 오세훈이하고는 뭐 굉장히 인연이 오래됐어요. 네. 뭐 박형준이하고는 뭐 대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고 네. 다들 제 후배지만 네. 오세훈이하고도 제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 박형준이 오세훈이는 진짜 배은망덕해서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다. 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아주 화가 납니다. 그런데 이게 그 두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화가 아니고 부산시장, 서울시장,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갖는 그 정책 비중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예? 선거 성패의 분수령이 아니 그렇잖아요. 서울, 부산 어떻게 됐느냐인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런 자리에 있는 자들이 그리고 또 당으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자들이 지금 새 지도부가 들어서서 반 이재명 전선 구축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데 여기에 발목 잡고 직접 장동혁 대표를 겁박하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절대적인 시정에 대한 평가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장동혁 지도부를 흔들어야만 본인들이 살아남는다라는 정치적 계산을 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뭐 정치인들이 정치적 동기 말고 다른 동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자들의 그동안의 그 행적을 보더라도 장동혁 대표의 반 이재명 투쟁 전선이라는 정치 노선하고는 안 맞아요. 이것들이 제대로 한번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장동혁 체제가 굳혀지면 굳혀질수록 입지가 줄어드는 것들이 한동훈이, 오세훈이, 박형준이 같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입지가 더 굳어지기 전에 흔들자. 거꾸로 뜨리면 더 좋고. 그러니까 사실 그 당 내부적으로는 이 당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12월이 끝나기 전에, 예. 그러니까 연말 안에 다 정리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상원 윤리위원장도 자진 사퇴 쪽으로 빨리 결론이 나게 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뭐 한동훈에 대한 당무 감사 결과라던가 또 해당 행위에 대해서 이번에 새롭게 착수한 거라던가 이게 내년까지 갈 이유가 없다. 네. 늘어진다. 그러니까 연말에 다 털어버리고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또 장동혁 체제 중심으로 지선 모드로 돌입한다라는 계산이 섰는데, 네. 그러니까 연말까지 못 가게 하려고 지금 11월 달에 이렇게 흔들기가 막 파상 공세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언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저는 우연한 일이 아니고 그 배신자 일당들과 그 지금 제가 이 언론 보도만 보면 조선일보하고 한동훈이는 지금도 여전히 긴밀하게 커넥션을 가지고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제가 자주 받거든요.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한두 달 안에 다 쓸려 나갈 것 같으니까 그 쓸려 나가기 전에 마지막 총공세를 지금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도 조금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장동혁 대표가 우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와 함께 반 이재명 전선 구축을 향해서 온 지도부가 있어요. 네. 그 지도부가 수석 최고위원 신동욱, 그다음에 김민수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네. 다른 최고위원들은 여러분들 이름도 잘 모르고 실제로 뭐 활동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 신동욱 최고위원이 그 오해가 갈 만한 발언을 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배신감도 느끼고 막 그 비판을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우리 댓글도 제가 한마디 하려 했는데, 네. 자, 제가 어련히 알아서 이야기할 텐데 뭐 말을 하니 많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대로 신동욱을 그러면 자른다 칩시다. 그러면 이 장동혁 지도부에 남는 게 장동혁, 김민수 두 사람밖에 없는 그런 황당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성원석이 비대위원장 할 때 여러분들 성원석 지지했습니까? 지금은 원내대표로서 최고위원회 멤버지만 여러분 성원석 진짜 믿었나요? 그러면 저 양양자, 우재준이 여러분 믿은 적 있습니까? 이게 지금 장동혁 대표가 간신히 이 과반을 가지고서 지금 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워낙 잘 하니까 이 다른 사람들이 감히 지금 분탕을 못 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뭐 신동욱의 진위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뭐 오해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다면 본인이 잘 설명해야죠. 그런데 여기서 그
한두 가지 단어나 몇 마디 말 때문에 장동혁 쳐야 돼. 찍어내야 돼. 그 이후에 여러분들 책임질 수 있어요? 바로 장동혁, 김민수가 소수파가 됐을 때 책임질 수 있냐고요. 지금 장동혁 대표와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서 3중의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어요. 하나는 저 이재명 종북 주사파 세력이에요. 또 하나는 한동훈과 이 배신자 기회주의자 집단입니다. 또 하나가 조중동 족벌 언론이에요. 이 3중의 이 포위망으로 지금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데 이거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반이재명 전선 구축을 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동혁 지도부 자체가 소수파가 돼버리면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정말 그런 점에서 좀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지금 당내 국회의원들이 이른바 1.5선밖에 안 되는 장동혁이 뭐 좋아서 딱 고개 숙이고 납작 엎드려 있겠어요. 겁이 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장동혁 대표가 겁나는 이유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강력하게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장동혁 대표 혼자만 달랑 뽑아놓은 게 아니라 신동욱이도 뽑아놓고 김빈수도 뽑아놓고 이렇게 뽑아놔서 다수파를 형성시켜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겁을 내는 거거든. 그래놓고 우리가 한두 마디 단어 때문에 야 신동욱은 아닌 것 같아 잘라. 그 이후 상황을 여러분들이 정말 책임질 수 있나 말이에요. 좀 전략적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기가 막힌 게 네. 저희 방송 전에 이거 상의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박사님이 대신 다 해줘 버리시니까 무슨 말씀? 저는요 오늘 제가 신동욱 최고위원에 대해서 무슨 말 하려고 했냐면 네. 신동욱이라는 인물을 막 내치자 뭐가 했다 잘못했다 난리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속상하고 화나서 네. 하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이거 계시죠. 그분들의 순수한 목소리를 신동욱 의원이 잘 듣고 네. 빠르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네. 다행히 오늘 매일신문과 신동욱 의원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의 그 뭐 저연이다 뭐 어쩌다 하는 단어들이 자기 의도보다 너무 나가서 기사가 나갔다. 네, 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지나간 일보다는 앞으로 다가오는 이슈에 자기는 좀 집중하는 게 맞다는 뜻이었다 정도로 해명을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는 뭘 느꼈냐면 제가 주말 사이에 이 쉬면서 여론의 흐름을 쭉 보니까 여기에 분탕종자도 끼어 있다. 그러니까 진짜 속상하고 열받는 분들도 있는데 이참에 장동혁 지도부를 언론이나 최고위원회 내부 회의에서 장동혁 대표를 딱 지키는 신동욱이라는 좌장을 덜어내버리자. 네. 그러니까 장동혁의 팔다리까지 우리가 다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요. 100점 만점이 아닐 수 있지만 그렇지. 팔 한 짝 이거 80점이야 자르고 왼팔 너 100점인 줄 알았는데 93점이야 너 자르고 하면 나중에 장동혁이 맨몸만 남으면 아무도 못 지켜요. 그러니까 그 세력들이 여론을 흔드는 것도 제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네. 제가 이런 짓을 하도 많이 분석하고 당해봤고 늘 이런 걸 대통령께 보고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진짜 순수하게 속상하고 하는 분들은 여러분의 속상한 의도를 토로하고 뭐 신동욱 의원한테 전화하고 문자하고 항의하는 거 전 다 할만하다고 봐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신동욱을 잘라라. 또 신동욱을 안 자르면 장동혁도 실망이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너무 나간 거다. 그 반관계, 이관계, 반관계가 제일 무서운 건데요. 지금 이제 우리 장혜찬 최고위원이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말이죠. 저도 어릴 때부터 이 민주화운동을 하고 정치판 40년을 이 관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경계하냐면요. 뜬금없이 과격한 소리 하는 사람 제가 일단 경계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배신자, 첩자, 이중간첩이 제일 많아요. 그 이자들이 이 우리 자유파 진영을 흐트러뜨리려면 자유파 진영의 여러 목소리와 비슷한 수준의 강도로 얘기를 해서는 주목을 못 받잖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 발언은 좀 문제가 있네. 응? 신동욱 최고위원이 좀 설명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 이 정도의 그 실망감을 표시하는 거는 저는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그럼요. 근데 여기다 대놓고 갑자기 찍어내야 돼라고 누군가가 소리치고 나오잖아요. 그 자를 의심해야 됩니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거든. 그리고 오늘 매일신문 인터뷰를 신동욱 의원이 한 게 있으니까요.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다시 말하지만 속상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항의하고 해명을 요구하는 것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권리고 우리가 더 많이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국면에서
장동혁 대표를 향한 온 언론과 기득권들의 총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쨌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고 좀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 잘못했다 쳐도 신동욱이라는 유능한 정치인을 저는 무조건 잘라내라, 안 그러면 장동혁 대 실망이다 하는 것들에는 반드시 분탕과 반간의 어떤 여론 조작 세력이 숨어 들어와 있다. 제가 주말 동안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모니터하면서 내린 결론이고요. 뭐 저희의 의견에 대해서는 여러분 각자 알아서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주제는 너무 뜨거웠는데 저희가 이쯤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요. 한 가지 오늘 또 나온 따끈따끈한 소식을 여러분께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장동혁 대표가 안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박사님 오늘 당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냐면 원외 당협위원장들 쭉 모아놓고 으쌰으쌰하는 워크숍이 있었어요. 예. 근데 여기서 장동혁 대표 연설한 게 있는데요. 네. 다는 제가 못 읽어드리고 지금 당 안팎에서 난리인 뭐 사과해라 어쩌다 하는 것에 장동혁 대표가 무슨 생각인지 제가 한 단락만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시죠. 그러면 박사님께서 해석을 한번 해주세요. 이 연설문을 보시면 여러분 장동혁 대표 흔들리지 않고 있구나, 뚝심이 있구나 믿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장동혁 대표의 오늘 연설문 중 일부입니다. 민주당은 정권 시작하자마자 3대 특검 풀어놓고 이 프레임에서 계속 싸우고 있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 프레임에서 계속 싸우면서 대한민국 시스템을 계속 무너뜨릴 거다. 이 프레임 전쟁은 우리가 끝내려고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 우리가 이 프레임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 자체가 우리가 그 프레임에 말려서 이미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뭘 한다고 해서 민주당의 이 전쟁이 끝나겠는가?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이 전쟁을 끝내주겠는가? 민주당이 하나를 달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가 아니다. 하나를 주고 나면 셋을 달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이다. 셋을 주고 나면 5개를 달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이고 5을 주고 나면 10개 모두를 달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이다. 우리는 늘 경험해왔다. 고개를 숙이면 목을 부러뜨리고 허리를 숙이면 허리를 부러뜨리고 우리가 엎드리면 밟아서 땅에 지지는 것이 민주당이다. 저는 이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우리가 프레임을 깨고 민주당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프레임을 전환하는 것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좋은 의견이 있다면 저한테 제안 달라.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이 전쟁이 끝나겠는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민주당이 이 전쟁을 끝내주겠는가? 절대 끝내주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개를 숙이면 부러뜨리고 허리를 숙이면 허리를 부러뜨릴 거다.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은 민주당인데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이재명인데 왜 우리가 움츠러들고 왜 우리가 뒤로 물러서야 되는가? 더 당당하게 더 강하게 싸워야 할 때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들은 더 무도하고 뻔뻔하고 대한민국을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데 왜 우리는 뒤로 물러서고 왜 우리는 움츠러들고 저들이 파놓은 프레임 속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려야만 하는가? 오늘 장동혁 대표의 연설 중에 가장 인상적인 부분만 제가 모아봤습니다. 박사님 이거 어떻게 좀 해석이 되십니까? 그 장동혁 대표가 싸울 줄 아네요. 생각보다 더 단단한 것 같아요. 그 제가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이 지금 전해주신 장동혁 대표의 연설을 들으면서 떠올랐던 건 언제냐면 2016년입니다. 그때요 저 좌파 것들이 뭐 일부러 최순실이라고 불러가면서 최순실을 어떻게든 끌어들여 가지고서 또 세월호 가지고서 온갖 그 가짜뉴스 거짓말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마치 진짜 악마처럼 마녀처럼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초기에 사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뭐 그 처음부터 최소원 씨가 PC 태블릿 PC 가지고 연설문 고쳤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잖아요. 그 나중에 다 드러났는데 그거 가지고서 공격을 하니까 당시 대통령실의 참모들 그리고 당시 집권당 당시에 새누리당인가? 예, 주요 당직자들이 쫄았어요. 쫄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사과를 시켰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뭐 주위의 참모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과를 한번 하면 이제 국면이 바뀌겠거니 생각하고 나왔겠죠. 사과했어요. 그 제가 그 사과하는 그 사과해야 된다는 논의들을 당 안팎에서 막 할 때 절대 안 된다고 한 일주일 이상 정말 목에서 피가 나도록 방송을 다니면서 했는데 결국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언론이 그 당시에 종편이 한참 막 뜰 때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기자회견을
생중계 해놓고 그 화면을 띄워놓고 패널들 불러가지고서 논평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 우파 패널의 한 사람으로 이제 앉아 있는데 네. 방송 끝나자마자 딱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시작하자마자 진정성 없는 사과다. 하나만한 사과다. 이런 식으로 막 공격하고 몰아가는 거예요. 좌파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가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였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논평을 했는데 중간에 어영부영하는 자들이 전부 다 진정성 없는 사과 이렇게 비판하는 게 좋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거의 모든 언론이 진정성 없는 사과라고 제목을 달아서 박근혜 대통령을 때렸어요. 그러자 바로 그 다음날부터 이건 사과도 아니야. 다시 사과해야 돼. 좌파들이 그렇게 다시 공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사과 없이 사실관계가 그렇지 않다고 하고 싸웠어야 되는데 한 번 사과를 해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사과는 했는데 진정성 없다니까 한 번 더 하면 진정성 있나?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다가 무너졌어요. 지금 장동혁 대표의 저 연설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고개 숙이면 저것들이 고개를 부러뜨릴 거고 우리가 허리 숙이면 허리를 부러뜨릴 거다. 좌파들의 본성이 그렇다. 좌파들의 속성이 그렇다. 그것들로 하고 싸우는데 고개부터 숙이고 들어가고 허리부터 숙이고 들어가서 싸울 수 있어서 이길 수 있는 거는 없다. 이 얘기를 지금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려지는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박사님. 만약에 취임 100일 기념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네. 장동혁 대표가 1, 2, 3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고 쳐볼게요. 네. 그러면 그날부터 기사가 어떻게 쏟아지느냐? 네. 장동혁 사과했다, 국민의힘 뭐 중도로 나아간다 이런 기사가 나올까요? 저는 택도 없다고 아니야, 봅니다. 아니야. 장동혁 보고 사과하라 했던 언론과 좌파들과 국민의힘의 한동훈 똘마니들이나 사과 요구하는 지자체장들이 사과 잘했다고 할까요? 왜 허리를 90도로 속이지 않았느냐? 그렇지. 허리를 90도로 숙였잖아요. 왜 무릎을 꿇지 않았느냐? 왜 국민한테 큰절을 안 하느냐? 왜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느냐? 무슨 트집을 잡아서라도 진정성이 없다. 또 해라. 진정성 있는 사과해라. 사과하고 욕 더 먹어요, 제가 봤을 그렇지. 때. 예. 그리고 뭐 사과 안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만약에 사과를 했다 칩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반 이재명 전선 투쟁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사과했다는 것들이 바로 무슨 투쟁이냐.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사과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재명 정복주사파 세력한테 권력 뺏기는데 한 1년 걸렸어요. 그리고 권력 뺏긴 다음에 지금 5달, 6달째 지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5, 6개월 후에 우리가 그걸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심판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저 좌파 독재의 이 폭주를 그래도 브레이크라도 걸 수 있어요. 이 국면 전체의 중대한 이 분기점인 겁니다. 우리가 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이게 무슨 내란이야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정말 비상한 수단을 쓸 수밖에 없었는지를 여러 차례 걸쳐서 절절하게 국민들한테 설명했고 그 과정에서 정말 몰랐다가 새롭게 대한민국의 현실을 알게 된 수많은 개몽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이 사과를 하는 순간 그분들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갈 데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 순간 국민의힘 지지율은요 진짜 반토막 납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정치 생명도 거기서 거의 끝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좌파들의 배신자들의 족보 언론들의 압박에 못 이겨서 무릎 꿇어버린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을 우리 자유파가 어떤 믿음으로 다시 계속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장동혁 대표의 일생일대의 어떤 정치적 그 결단이 필요한 지점이다.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사건건 줄 탄핵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민주당과 더 잘 싸우지 못한 것, 국민과 당원들의 동의 없이 일반적으로 탄핵한 것, 이걸 사과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막 소장파라고 설치는 초선 재선들 한 20명 모여가지고 지들끼리 사과하고, 한동훈이 설치고, 오세훈 박형준이 설치고, 조선일보가 동아일보가 흔들겠지만, 그래서 뭐 so what? 당원들이 불같이 들고 일어나서 지키고 예정된 당원 게시판 당무감사와 징계를 뚜벅뚜벅 해가면 돼요. 이거는 결국 장동혁을 흔들고 한동훈을 공천 주라고 하는 이 기득권과 이 비열한 조중동들의 작당인 거예요. 맞습니다. 모케이님, 예. 지금 모케이님이 또 굉장히 분노한 이슈가 송원석 원내대표가 뭐 국민의힘 의원 전원한테 계엄사가 의견을 묻는다는데, 이런 행위 자체가 장동혁 대표한테 부담을 주고 민주당의 프레임으로 빨려 들어가는 일이라서 열받은 거잖아요. 당연하죠. 지금 이거 제목 든 걸로 벌써 지금 우리 우파 진영 전체가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이 아주 꽃놀이패로 가지고 놀 만한 사과 이슈를 더 강화시켜버리는 것이고, 제일 심각한 건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지금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잖아요. 그 오늘 그 표결을 했는데, 그러니까 12월 초에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데, 이 프레임으로 지금 우리 자해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그 판결에 영향 끼칠 수 있어서 우리가 분노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런 걸 좀 자제하고 숨죽이고 뭐 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각계 뭐 격파하듯이 우리가 토론을 하고 했었는데, 이제 이거를 지금 아예 크게 띄워버린 거예요. 정말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당원으로서 우리 모두가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마음으로 강하게 지금 이 송원석의 이 어떤 말도 안 되는 이 독재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 강하게 규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다른 일도 아니고 추경호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잖아요. 뭐 가결될 거 우리가 예상하고 있지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집안에서요 열심히 우리 집을 대표해서 고생하다가 구설수에 휘말린, 참 억울한 거죠 그것도. 그 완전 억울한 거죠. 그때 그냥 프레임이잖아요. 네, 프레임. 삼촌이 예. 우리 집안에 정말 기둥 역할을 하는 삼촌이 경찰 조사받으러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날, 다른 날도 아니고 우리 집안에 삼촌이 끌려가는 날, 그 삼촌을 지키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의총 열어놨더니 사과해라 마라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이거. 추경호에 대한 일말의 동지 의식이라도 있으면 이게 말이나 되는 행위냐고요. 자, 이거 영장실질심사하는 영장판사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현재 원내대표가 이런 입장이라면 전직 원내대표가 잘못했네라는 판단을 하기 쉬워요. 미친 거예요 진짜. 송원석은 지금 추경호라는 동료를 그냥 사지에 지금 발로 차서 밀어 넣은 겁니다. 이미 이걸로 그런 거고, 이걸 실제로 물으면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강 건너는 겁니다. 송원석 판단 잘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추경호 지금 원내대표 이슈를 가지고 원내의 다른 지도부를 한 명 한 명 다 설득해야 되고, 107명 우리가 다 설득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우리가 의견을 전달해야 되고, 송원석 한 명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비판 규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자기 이름을 까고, 예. 너네 뭐 김재섭이랑 김용태랑 같이 사과해라, 네네. 뭐 재선 의원들 사과해라 하면은 막상 이름 올릴 사람이 20명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요. 한 달 떨거지들 포함해도. 보통 그런 거를 이제 숫자를 이야기할 때 네. 지들이 일부러 부풀리잖아요. 블러핑 한다고. 어제 조선일보 단독 보도는 한 10명 나왔습니다. 오늘 김재섭이 한 20명으로 부풀렸어요. 그거 막상 그날 되면, 그리고 지금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의 이 영장 실질 심사가 어쨌든 12월 초예요. 다음 주 뭐 지금 중에 벌어집니다. 12월 3일 뭐 그 전후 어간이 될 것 같은데, 그냥 지금 당장 다음 주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추경호 원내대표 영장실질심사가 다가오는데 12월 3일이 됐다고 얼굴 까고 뭐 심지어 절까지 해가면서 사과하겠다고 같이 이름 올릴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다 이탈합니다. 지금 지들이 부풀린 20명에서도 10명에서도 더 빠질 거예요. 그런데 비공개로 이걸 물어보잖아요. 예. 그러면 자기 이름이 밖으로 안 나오니까 그렇죠. 찬성하는 사람이 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 숫자가 또 당을 분열하고 당을 시끄럽게 만드는 하나의 이 명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민주당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재명이 좋아하기 때문에 제발 하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하라잖아. 그러니까. 근데 민주당이 하라는 대로 우리 왜 따라가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 제가 송원석을 보고 되게 정말 가증스러웠던 게,
그 야당 대표와 여당 대표와 그리고 우원식과 함께 이렇게 같이 한 자리 하는 원내 지도부가 함께 한 자리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우원식이 저 악수하자 그러는데도 같이 공동으로 서가지고 사진 안 찍고 자기 혼자 사진 안 찍고 나 혼자 소파에 앉아 있을게 하고 약간 투쟁하는 듯한 그림을 만들어요. 자기는 그거 하면 뭐 합니까? 사과 프레임을 강화를 하는데 지금 양쪽에서 지금 아주 모순적인 행동을 보이는 거 그게 더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지금 지금 국회의장을 포함한 상대당 원내대표랑 그렇게 강하게 지금 맞부딪히려면 사과 프레임을 맞부딪혀라. 그러니까 차라리 할 거면 전당원 투표로 이걸 결정하든가. 전 당원들한테 물어봐서 당원들의 뜻대로 사과를 할지 말지를 물어보는 게 더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이 당이 정말 제가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뭐 저는 어차피 당직은 아니니까 싸가지 없는 당인 게 당원 비율을 좀 늘린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마치 그 표는 병균 묻은 표인 것처럼 성명서까지 하면서 길길이 반대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지금 이 송원석은 결탁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문제다라는 관점으로 우리 나으리들이 결정할 테니까 당원 나부랭이들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이거예요. 아주 싸가지 없는 정치입니다. 민주당 그렇게 정치하던가요? 민주당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지금 민주당이 그 자리까지 간 거예요. 당원에 대해서 당심에 대해서 이렇게 개차반 취급하니까 국민의힘이 중도한테도 무당층한테도 정말 무능하게 내분만 하는 당이라는 조롱을 받고 표를 못 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 당원들의 강력한 목소리가 원내 의원들에게 전달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장동혁을 뽑았잖아요. 장동혁 대표의 지금까지 행보나 발언 등은 전부 다 자기의 전당대회 공약을 지키는 길이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방향이 싫으면 뭐 김재섭이 당대표 나오든 누가 나오든 장동혁을 이기든가. 그렇죠.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 포함해서 장동혁을 뽑아놨는데 자기는 공약 지키고 있는데 야, 너 왜 공약을 지켜? 너 왜 약속을 지켜? 너 대표 됐으니까 공약이고 약속이고 그냥 뒤집어서 우리 말 들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초식인지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일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국민의힘의 뭐 기득권을 이미 잡고 뭐 재선도 하고 삼선도 하는 그런 그 국회의원들이 정말 안타까운 게 정치 공학이라는 걸 조중동이 가르쳐주는 대로만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달 정도를 한번 보세요. 조중동이 집중적으로 장동혁 대표를 비난을 합니다. 사실 그건 지지난 달부터 장외 집회하는 걸 가지고 벌써 까기 시작했는데 장외 집회하면 중도표 달아난다. 그리고 12월 3일이 되면 사과해야 된다 프레임을 더 급가속을 한 게 조중동이에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당 지도부 처음 출범했을 때는 당성을 보겠다. 그리고 뭉쳐서 잘 투쟁하는지를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도 좀 숙이고 조용히 있다가 조중동이 판 깔아주니까 그거 이제 뒷배로 여기고 이제는 티를 내고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이거 송원석이 오늘 한 건 뭐냐면은 장동혁 대표 목에 칼을 들이댄 겁니다. 이거 우리가 명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무슨 뭐 안에서 토론을 해가지고 한번 잘 정해보자가 아니라 이런 거라면 장동혁 어떤 지도력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걸 알면서 자, 이 정도면 무르익었네. 자, 치자라고 한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행동의 결과가 그렇게밖에 안 갑니다. 그럼 우리가 장동혁 대표를 이렇게 그냥 만일 내어주고 지도 체제가 무너진다면 다시는 우리 의견을 받아주는 그런 지도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영원히 못 가진다고 생각을 해요.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하다가 무너진 걸 보고 누가 비슷한 길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그동안 의구심을 가지고 지도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힘을 안 실어줬던 분들이 이제는 좀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 내부의 적이라고 하는 자들이 마치 잔 윅이라는 포스터에서 총 들이대는 것처럼 장동혁 김민수한테만 전부 총 들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우리 편이라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장동혁과 김민수가 우리 편이고 우리 뜻을 따라서 이게 지금 지도부를 운영해 간다는 걸 이제는 받아들이셔야 돼요. 언제까지 의심하겠습니까? 이 의심하고 힘을 안 실어주는 아주 적은 일부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분들만 같이 힘을 합치면 우리 이 강한 힘으로 지금 이 당도 제대로 살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장동혁 내주면 다 끝나요. 정말. 그러니까 결국 이 빌드업 뒤에는 저는 한동훈이라는 대머리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 대머리한테 당원 게시판 당무감사로 징계하지 마라. 야, 계엄 사과했잖아. 그러면 한동훈이가 계엄 반대했는데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덮어두고 대머리 저기 부산에 빈자리 나면 공천 줘라는 그 대머리 빌드업이 이 조중동과 손잡고 이걸 흔드는 거라고 보거든요. 아 자기 머리만 없으면 되지 왜 당에 다른 사람 머리를 쥐어뜯고 모발을 다 뜯어내려고 합니까? 그냥 누구만 빠지면 되는 거예요. 암덩어리만 나가면 다른 세포는 건강하게 잘 유지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건강한 세포고 다른 사람들이 암이면 누구들이 스스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제 그 어디죠? SBS의 어떤 유튜브 채널에 박정훈이가 나와가지고 만일 단계를 가지고 한동훈 징계하면 자기 가만히 안 있겠대요. 가만 안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그렇게 뭐 해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 걔네들이 협박하는 거 이거잖아요. 탈당을 해서 개헌저지선 무너뜨린 다음에 해보라고요. 우리가 싫어하는 거 벌어지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너네가 적극적으로 하라고 그거를. 어. 우리가 지금 그것 때문에 부탁한 적이 없어요.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해보라고. 가만히 있지 말아봐. 하고 그 책임이 얼마나 무겁고 뜨거운지를 경험을 해보라고. 진짜 꼭 하길 바래요. 한동훈이 앞장서가지고 떨거지들 다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 떨거지들 그냥 민주당한테 갖다 바치세요. 대놓고 이현주 허은하처럼 가버리라고. 그래야지 우리 국민들도 이제 제대로 파악을 하고 뭉치는데 뭉치고 개헌저지선을 못 지키더라도 그렇게 모이는 게 훨씬 더 힘이 강해요. 원래 제일 그 뭐라 할까요? 하나도 안 무서운 게 야, 너 나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어. 두고 봐. 이게 제일 힘없는 사람들이 하는 그러니까 그냥 어설픈 허풍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해보라고 뭐든 이렇게 주먹을 들고 어. 친다. 절대 나 말리지 마. 나 말리지 절대 마. 안 쳐. 네. 그거 언제 하는 줄 아세요? 중간에 말리는 사람이 나올 때만 해. 그거 사라지잖아요. 그럼 싹 이렇게 얌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123 계엄 사과 관련된 파동을 뚝심 있게 뚫어내고 뭐 20명이 너가 사과를 하든가 말든가 나가든가 말든가 그리고 당무 감사를 통해서 당원 게시판 사건의 진상 규명을 해내는 것만이 장동혁이 자유우파의 새로운 다음 지도자 대통령 후보로 우뚝 서는 길이에요. 네, 저 10명이고 20명이고 사과를 한다면 반드시 그 신발 벗고 절하세요. 그거 꼭 하세요. 그 바른정당이 이미 지금 교본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대로 하시고 얼굴 세게 받고 그 조용히 무릎 꿇어. 네. 현수막 네. 걸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질질 짜라고 김성태 질질 했던 짜. 것처럼 진짜 질질 짜고 하라고 그렇게. 그냥 민주당 앞에 가서 머리 받고 기어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럼 그거는 표 해. 많이 준 다음에 그럼 누구도 표 많이 받아. 진짜 많이 받겠네. 뭐 새 바른 정당 만들어서 해. 그래가지고 창당하면 뭐 정당 지지율 뭐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맨날 안 나온다면 너가 이기겠네. 하라고 그렇게 왜 안 해? 다 이기고 그래서 감당하면 셀프 돼. 공천 줘. 대머리 그 북산 북구에 셀프 공천 주라고. 그래서 어깨뽕 하고 유권자들이랑 손잡다가 유권자가 머리나 어깨 건드리면 막 발작하고 하라고. 해. 표 많이 받는데 왜 안 해 그거? 야, 그거 우리 또 보고 싶다고 안 볼까봐 걱정된다. 안 나갈까봐 하라고, 걱정된다. 제발. 진짜 해라. 진짜 하라고. 진짜 저는 진짜 이제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걔네들 따라다니면서 힘내세요. 힘내서 추진력 받아가지고 탈당하세요. 힘내서 부산 북구에 출마하세요. 그거 하고 다녀야겠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박형준도 데리고 가서 너그 서울시장 너그 부산시장으로 줘. 진짜 그 당으로 가면 되겠다. 그 당에 가서는요 당신 0% 민심 100%로 공천 주세요. 그러니까요. 가발당 하나 만들어. 왜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표 많이 받는 다음에 중도표. 네? 누구가 중도표 받아가지고 뭐 제1야당 하면 되겠네 가발당이. 예, 지금 뭐 이제 다른 또 채널 얘기를 하는데 사과할 의원이 몇 명 안 돼서 오히려 정리될 수 있다. 그거는 우리가 가장 바라는 해석이고 사실 일들이 그렇게 안 돌아갑니다. 보통 이거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미 진 거예요. 우리가 이걸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내부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그리고 조중동이 어떻게 보냐 이걸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하는 게 합당한데 저항 세력이 얼마 있는지 체크하는 정도의 저항 세력이 많으면 저항 세력이 많아서 까고 그러니까 이걸 사과를 반대하는 걸 가지고 까고 만일 반대하는 사람이 적어서 찬성하는 사람 사과를 하자는 사람이 더 많으면 그걸로 이제 지도부 무너져요. 예. 아무튼 이 푸닥거리 이후에 지금 민주당은요 무슨 탁현민이 기획해서 다크 투어란 걸 한대요. 계엄의 행적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계엄을 막았다 기리는데 그 관람 포인트에 뭐 우원식 국회의장이 넘었던 담도 관람하고 막 이런 별 꼴값을 다 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과한다는 인간들 한동훈도 지가 뭐 저라도 사과했습니다 하면서 막 설칠 거거든요. 야 같이 그 다크 투어 해라. 탁현민이랑 같이 손잡고. 그러니까. 너네 그건 왜 안 하냐? 아니 마음이 똑같아. 그냥 완전 아예 똑같아. 그건 왜 안 해? 너네도 다크 투어 해 그거. 진짜 우리랑은 이렇게 다른데 저기랑은 저렇게 똑같네요. 뭐 하려고 여기 있는 거야 정말. 오세훈 박형준도 그 다크 투어 같이 하면 좋지. 오세훈 지금 서울시 아니니까 그 안에서 하세요. 오세훈 가가지고
본인이 대신 사과합니다. 사과하면 되잖아. 제일 황당한 게 이거예요. 사과는 당사자가 하는 게 아니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국민과 이미 소통이 끝났어요.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장동혁 대표는 계엄 해제 포결에 참여한 당사자예요.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여러 판단이 다르더라도 그 책임에서 가장 자유로운 인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가 이미 그 우리 전당대회에서도 토론회에서도 그 포인트로 이제 공약이 들어오면 다 이제 답변을 했잖아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탄핵은 절대로 반대하는 것이었다. 거기에 우리가 공감이 돼가지고 그런 그 중에서 이게 가장 공감이 가는 옵션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자꾸 개개인의 어떤 뭐 정치적 스탠스를 다시 재단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 거 가지고 해석하기 나름이야. 근데 지금 조중동이 그리고 이 당내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장동혁 대표가 우리 당원들하고 잘 소통을 하니까 그거를 묶어가지고 극우화되고 있는 걸로 프레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자 앨리스킴님, 짱척척 호박 박사님, 유스티나님, 자유애국자님, 제가 약간 이 슈퍼챗들이 지나가가지고요. 김도영님이었던 것 같고요. 토니님 슈퍼챗으로 다양한 의견과 응원 보내주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방송을 모니터하면서 네. 좀 말 좀 끊지 말지 했는데 오늘 많이 끊네요. 죄송합니다. 네. 내가? 아니, 제가.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근데 많이 끊었는데 네. 오늘 화를 안 내셔가지고 아니, 뭐 분위기가 이거는- 이러다 보니까 네, 묻어가는구나 이런 아니, 생각을 괜찮아요. 해요. 예. 네, 뭐 지각을 하신 게 문제지. 말 좀 끊는 거는 뭐. 일찍 오셨어요? 네, 저는 오늘 그 아침 여기 오후 아, 4시부터 그랬구나. 멸콩 TV 관련된 일정이 있어서 그랬구나. 쭉 와 진짜 있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네. 예. 사실 저도 지각 많이 하는데 오늘 길이 너무 심하게 막혀가지고 네, 그리고 네. 사실 출발이 늦었습니다. 뭐 네. 사정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권호부님이 사정은, 대머리 소리는 머리숱 없는 사람들 기분 나빠요. 아 제가 100분 공감하는데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리지만 그 머리숱 없고 가발 쓰시는 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저는 위가양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치적 표현이에요. 위선의 가발, 양심의 대머리. 제가 한동훈한테 가발이다 대머리다 하는 건 그 머리 문제가 아니라 위선, 네 위선의 가발을 썼다. 양심. 그리고 너의 양심은 털 한 폭이 없는 대머리다. 이런 정치적 표현이다라는 거. 그리고 키높이 구두나 가발이나 할 수 있죠.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근데 그걸 외모 어필을 하는 게 문제고. 그렇죠. 그거예요 사실. 제가 그 강영석 변호사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어깨뽕은 그거는 이제 마음의 병인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정상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키높이 구두나 가발은 하는 분들 많죠. 뭐 아니, 그거는 그- 괜찮은데 어깨뽕부터는 이제 그건 마음의 병의 영역인 거예요. 아 정말. 아니 저 어제도 또 마음의 병을 좀 치유했으면 좋겠는 사람 한 명 더 나와가지고. 네, 누구요? 청담 83 용태. 그거 계속 나오네. 와 청담 어제 했나요? 다른 아니 날? 하세요. 예. 하세요. 청담 83 용태는 정말 대단한 게 우리가 일단은 그 사람 지역구가 포천이죠. 포천이니까 포천에서 출퇴근하는 걸로 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기 뭐 아버지 집이 송파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자기 지역 구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맨날 저 포천 집에 지금 전세로 등기가 아니죠. 거기 주민등록은 해놨지만 거기 절대 안 간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거기 절대 안 가겠더만. 청담을 거의 이틀에 한 번씩 가요. 매일 가는 주도 있어 보니까 그 정도로 그렇게 한 게 그거다?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 그거는 모발에 대해서 거의 강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그 한동훈하고 좀 다른 이유로 강박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치료해주고 싶어. 근데 아무튼 김용태 의원은 자기 머리는 맞아요. 여기는 그분은 이제 스타일의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그 모발을 제가 이제 비포를 한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김용태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힘을 모아 주십시오 하고 그 정치 후원금 달라고 한 포스터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비포인 거야. 확실해. 그걸 보니까 진짜 수세미 같아. 그러니까 숱이 엄청 맞아, 많고 숱 되게 많아요. 엄청 많고 이마도 엄청 좁고 맞아요. 진짜 막 완전 꽉 짜여져 있어. 그 막 맞아요. 만일 이제 모기가 거기 들어갔다 못 나오는 그런 네. 거의 뭐 파리지옥 같은. 좀 부럽다. 그래 그게 부러울 수도 있는데 본인은 그게 컴플렉스인 거야. 어. 조금 잘못하면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약간 그 약간 아프리칸처럼. 아 그러면 한동훈한테 좀 나눠주지 왜? 그러니까 제가 그 말 하려고 그래서 그걸로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평균 내면 딱 좋다. 네. 아무튼 저의 그 한동훈 가발 대머리 운운하는 건 정치적 표현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장동혁 대표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장동혁 대표 12월 3일에 어떤 메시지를 낼까요? 12월 3일은 또 이게 기자회견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안 하면 안 한다고 또 막 시비 걸 거고. 일단은 취임 100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제 이제 일단 뭐 좀 확인된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IDU라는 미국에서 이제 개최를 근데 그거는 아직 100%는 아닌 것 같아요. 확정은 안 됐는데 네, 확정은 안 됐어요. 뭐가 확인이 되냐면 초대장 받은 건 확인이 된 거예요. 초대장을 받았고 이제 장동혁 대표 가냐 안 가냐 그 결정만 남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시도록 여러분들 여론을 떠밀어 주셔라.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라. 지금 이거를 가지고 바로 오늘 김종혁은요. 야 12월 3일 날 도망가는 거냐 이렇게 프레임하는 거거든요. 걔네들이 싫어하는 건 우리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그런 거 혹은 레거시가 그런 식으로 프레임 잡아도 그거 제끼고 가서 아무리 그거 가지고 공격해도 장동혁 대표가 만일 트럼프 대통령과 사진 한 장 찍으면 끝나요. 무슨 구구절절 말도 필요 없습니다. 사진 한 장 찍으면 끝나요. 이거라면 가야지라는 말이 당연히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실제로 뭐 사이드라인 미팅이라든가 이런 거 뭐 약식 회담이 이런 거 안 해도 사진 한 장 찍으러 다 갑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상 대 정상으로서도 아닌 야당 대표가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이건 어마어마한 기회고 사실은 그거는 상징적인 하나의 사진이고 그 외에 수많은 미국의 주요 핵심 관계자들과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 그걸 안 하면 진짜 우리가 진짜 이거는 너무 서운할 것 같아. 지금 이건 반드시 해야 돼. 다른 거 의식하지 마시고 미국에서 좋은 장면 하나만 만들면 12월 3일에 왜 사고 안 하냐는 말이 설득력이 사라집니다. 네,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국내에 있을 때라도 저는 장동혁 대표가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뒤에 이렇게 많은 당원들이 버티고 있다는 걸 믿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네. 그리고 어떤 말을 하든 우리는 연말까지 장동혁을 지지해줘야 돼요. 맞아.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저는 장동혁 대표가 12월 3일에 뭐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단어 하나, 맥락 하나, 표현 하나 가지고 여러분 실망했다, 뭐다 이러지 말고, 네? 무슨 말을 하든 지금 장동혁만한 정치인은 없기 때문에 장동혁을 지켜줘야 된다. 그냥 오늘 이제 명확해졌어요. 전선이 그어지면 그 전선에 우리 쪽 진영은 무조건 우리 편인 겁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호흡이 조금 우리 생각이랑 다른 호흡을 하더라도 긴 호흡으로 보면 결국 우리 편인 거예요. 그게 명확해요. 여기서 여러분이 탈당하거나 또 장동혁이 무너지면 그 빈자리는 한동훈이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려고 지금 저렇게 흔들리고 난리를 치는 거거든요. 더 그러니까 입당해야 돼. 무지성으로 지지해라. 예, 더 12월 3일에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가 뭐라 말했는데 약간 우리 기대가 100이면 80점이야. 그래도 100인 것처럼 지지해줘라. 저는 그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싶고요. 이날이 사모님 슈퍼챗으로 현직 탈모인인데 가발 대머리 이야기 전혀 기분 안 나쁘니까 많이 해도 된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야 이거 인증서 나왔다. 너무 마음이 너무 편해지네요. 예. 저도 머리가 많이 얇아져가지고 언제 한번 심을까 늘 고민하고 있거든요. 저도. 근데 저는 그게 컴플렉스가 아니에요. 저는 이마 헤어라인이 컴플렉스여가지고 한번 좀 이렇게 요새 이동을 했습니다. 많이들 심으니까 남의 거는 아니에요. 뭐 나도 네. 심으면 되지. 내 거 뽑아서 뒤에 거 네, 뽑아서 네. 심으면 되고 어. 그리고 만약에 심는 게 불가능하면 써도 되고 예. 근데 그걸 막 숨기고 아니라고 하고 그걸 가발이라 했다고 지지자 유튜버 시켜서 고발하고 그러니까. 막 우리 대표님이 뒤집어 썼을 리가 없어 팬클럽이 그러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는 컴플렉스가 아니야 그게. 저는 만일 한동훈이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마치 이번에 이제 오마이뉴스가 정보공개 청구로 김용태를 턴 것처럼 한동훈을 한번 털었으면 뭐가 나왔을까 그 주소가 다 나왔을 것 같아가지고 어느 저기 가게 가가지고 정비를 하는지 주소가 나왔을 것 같아가지고 좀 재밌었을 것 같은데 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걸 사비로 할지 정치 자금으로 할지 뭐 그것도 모르니까 뭐 아무튼 참 용태야 재밌었다. 여러분 1961년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 국민이 잘 살고 잘 먹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집필한 전집 6권을 저희 멸콩TV가 새롭게 편집을 했습니다. 환신바이오 창립 8주년 기념으로요, 환신골드 한 세트 구매하는 고객께 이 6권이 있는 전집 한 세트를 특별 증정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도 좋은 기회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